이런 건 부시고 다시 지으면 손해.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 건물 많이 본 건물이긴 한데 이 영상에 총선 전에 나갈지 이해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좀 겹쳤습니다. 그 유명한 나경원 씨가 매입했다가 매각한 그 건물인 거죠? 되게 짧게 보유하고 계셨다가 바로 매각했던 그런 건물이고, 사실상 매각 금액은 거의 매입 원가 정도에 매각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21년도 4월 달에 54억 7,500만 원, 평당 1억 1,0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 뒤에 22년 4월 달에 59억 5천만 원, 평당 1억 2천 조금 넘게. 그러면 거의 원가네요. 원가입니다. 사실상 차익은 5억이라고 하지만 취득세 이런 거랑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원가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할애나 아니면 매각을 한 이유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명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건물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건폐율이 95%.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95%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다 계단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68년 준공이기 때문에 환갑 가까이 됩니다. 건폐율이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용적률도 510% 받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제 보강공사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만한 그런 건물인데, 이런 건 부시고 다시 지으면 손해. 무조건 손해입니다. 왜냐면 건폐율을 다 뺏기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려면은 임차인이 명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2020년도 그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확인하기로는 명도가 정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 코너에 있는 이 국밥집 요거 하나 빼고는 다 명도가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매입하신 분도 당장 뭔가 공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건물을 만약에 매입을 하면은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 대수도 공사만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구조 보강을 좀 하긴 하셔야 되는데 건물의 형태나 연차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아마 오래되다 보니까 보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부터 다시 처음부터 박아가지고 거의 기둥만 남겨놓고 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치상 메리트 있는 물건이고, 이 인근에서는 평당가는 제일 비싸게 팔렸어요. 1억 2천에 팔리긴 했지만 이 인근에 건폐율 95%, 용적률 510% 물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명동 같은 데도 60년, 70년 된 건물도 리모델링 싹 다 해서 이쁘게 만들잖아요. 요새 또 2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인데 위에는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임차 업종으로 충분히 그래도 메리트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건물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임대료 산정 면에서도 되게 유리한, 네, 다음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이 건물로 왜 온 거죠? 네, 바로 이제 나경원 씨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을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현재는 이제 매각돼 가지고 원래 빌라로 쓰던 거를 이렇게 리모델링 간단하게만 해서 카페 그리고 사옥으로 쓰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소유주가 요거까지 매입을 한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에 거 필지를 이미 쓰고 계신 분께서 이거까지 같이 해서 신축을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현재 상태로는 매수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와 사옥으로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인이 직영하다 부분은 싹을 밀어내고 한꺼번에 짓지 않을까. 매각 사례 같은 경우 2022년도 8월 달에 19억, 평당 6,700만 원. 이쪽이 이제 메인길이잖아요. 물론 메인길에서 약간 끝나가는 그런 지점이긴 하지만 아까 안쪽 거와 비교해봤을 때 괜찮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물타기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어차피 코너에 있는 땅이 비싸니까 옆에 땅을 매입을 해서 같이 물타서 나중에 매각할 때 똑같은 가격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안쪽에 있는 거를 좀 싸게 사다 보니까 앞쪽과 합쳤을 때 상당히 좀 차익이 커질 수 있는, 개인적으로 잘 매입한 물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물건은 저희가 건너편 가서 대로변 쪽에 있는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평일날 5시가 안 됐는데 그때 식당에 줄 서서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3시부터 줄을 서더라고요. 핫한 식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인근에 또 줄 서는 식당들도 꽤 있고요. 그 대표하는 식당이 아닐까. 먹어봤나요? 네, 먹어봤는데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줄 서는 식당이라고 예능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몇 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 점수는 한 20분 이상이라면 딴 데 가겠다. 근데 20분 이하라면 충분히 먹을 만하다. 뭐 갈 때 좀 데리고 가시지 왜 혼자 가셨어요? 제가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갔습니다. 생각보다 약수역 쪽이 먹을 데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이쪽 라인 따라서 그래도 식당이 되게 많고요. 아까 안쪽에도 뭐 족발집이나 이런 소주와 어울릴 수 있는, 건너편 블록에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약수시장 쪽에도 되게 많아서 이쪽 놀러 오시는 분들은 소주 마시기 좋은 그런 상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시죠. 이거 바람 너무 많이 부네요. 네, 오늘 좀 춥습니다. 이 건물 상당히 높은데 여기는 뭐 층고 제한이나 이런 게 없나요? 예, 아무래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좀 완화되면서 그래도 많이 혜택을 좀 받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도 지금 신축 중인데 많이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인근의 준주거 지역에도 높은 건물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기까지 준주거인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이 물건도 준주거 지역 물건입니다. 토지는 59평 정도 되는 물건이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20년도 9월 달에 29억 8천만 원, 평당 5,052만 원 네, 매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역 바로 앞이니까 평당 5천만 원 수준에 매각됐다고 하는 거는 잘 샀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부대 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현금 투입액이 한 7억 8천밖에 안 됩니다. 현금 투입액은 10억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신축까지 다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들어간 취득 원가는 한 13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건물 신축까지 다 해서 들어간 현금이 적다 보니까 향후에 엑시트할 때 분명 이제 현금의 수익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보여요. 여기가 또 아까 전에 약수 메인거리랑 다르게 여기는 상권이 그렇게 썩 있진 않잖아요. 그 대신 사무실이 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는 다 통임대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물건이고 말씀하신 대로 상권이 이렇게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1층을 그냥 필로티를 아예 제껴버리고 주차장 다 만들어버린 다음에 상부층을 깔끔하게 그냥 다 오피스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런 물건들이 이쪽 라인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물건도 위에 다 오피스로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라인, 이쪽 블럭 자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오피스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생각보다 동대문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패션 쪽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동대문은 요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업체들은 이쪽에서 사옥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이 좀 임대료도 비싸지기도 하고 매매가도 비싸졌어요. 동대문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으로 좀 많이 넘어오시거든요.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약수신당 이쪽 라인에 최근에 임대 문의도 꽤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또 임대료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약간 건물 수익률에서는 좀 적긴 하지만 그만큼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되는데 역 바로 앞에 있는 수익률이 좀 잘 나오는 물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이건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역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고요. 사실 이걸 제가 갖고 온 이유가 17년도에 평당 6,100만 원. 네? 그 당시 6,100만 원이었습니다. 매입하셔가지고 지어 올리신 물건이고요. 주차는 23대, 대출 비용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 지금 실제 매매가는 70억이거든요. 70억에서 추가적으로 한 50억 정도 더 들어가지고 한 120억 정도 매입을 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워낙 임대료가 잘 나와요. 다 해서 7,200만 원, 120억 정도 들어가는 돈 치고는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나오는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신축 중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금액으로 매입해서 좋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근처에 솔직히 신축 건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 근처에는 별로 없기도 하고 사실은 저쪽 건너편은 많이 있는데 이쪽 라인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수역 같은 데를 보신다고 하시면은 요만한 덩어리의 물건들을 신축하시는 것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약수역 주변을 다 둘러보면서 매각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대로변에는 사실 지금은 거의 1억 넘게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호가도 그래 부르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안쪽에라도 한 6천만 원 선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소액대 한 50억 내외나 그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수역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지역으로 숨어있는 보석을 찾을 수 있게끔. 다음에는 따뜻한 날. 따뜻한 날에. 따뜻한 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네.